네, 이어서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가지 리포트 확인해 보겠고요.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시장 좀 지켜보자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지켜봐야 될 리포트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요. 하반기 모멘텀의 초점 펄어비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수혜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울 것이다. 그런데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와 신작에 대한 기대가 하반기에 작용할 것이다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뭐 코로나 여파다 그리고 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게임사들이 다들 좀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렇죠.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 펄어비스의 레포트 내용 그리고 펄어비스의 주가를 보면서 갸우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하회한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폭이 컸는데 맞아요.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보다 더 강력하게 또 상승 모멘텀을 실적이라고 하는 카드를 쥐어잡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레포트가 나옴에도 조정이 그다지 또 깊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이 실적보다는요. 향후의 모멘텀에 조금 더 이 부각이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 네. 눈에 보이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향후에 굉장히 얼마만큼의 더 큰 산업의 성장, 그러니까 도약을 할 것이냐 혹은 본업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사실 이제 게임주들도 후자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그리고 이제 붉은 사막으로 이어지는 게임들이 연달아 흥행을 좀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이제 그것을 또 발판 삼아 중국 시장에 만약 진출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는 부진한 실적 그리고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임주 안에서도 좋지 못한 실적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의 상승세가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저는 혼란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이뤄낸다면 저는 펄어비스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첫 번째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 메이저 주체들이 이제 매수해서 올린 펄어비스인데 그 주체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 한쪽에서 매도가 시작이 된다면 강하게 또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방향성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게임주들의 이제 가장 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당장 출시하는 게임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것보다 그 다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도 사실 이제 예정되어 있던 차기작 출시일보다 조금은 지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조정이 나올 시에는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목표 주가가 95,000원이 나왔고요. 판호 발급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됐고 그 위에 고가권에서 지금 흥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빠지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위치에서 매수는 보류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선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저는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7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도 네.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파는 것하고 중국 시장에서 파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펄어비스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진짜 좋은 흥행을 기록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은 거의 뭐 되게 작은 비교가 안 수준의 되죠. 비교가 네. 되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한번 잡아드려 봤고요. 일단 손절가는 6만 원을 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고 그에 따른 피로도가 나오게 되면 좀 급격히 매도가 될 수도 있으니 6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 가격은 저는 웬만해서는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뭐 6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럼 지금 펄어비스는 앞으로 8만 8천 원을 다시 못 보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시간이 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6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만 원이고요. 현재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7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펄어비스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5점 만점 몇 점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저는 3점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별점은 좀 짜게 드렸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게임 산업이 막 계속해서 막 시장에 핫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에요. 네. 스팟으로 좀 관심을 받았다가 조금 소외됐다가 또 이제 스팟으로 관심을 받았다가 조금 소외됐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관심을 받았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리스크 요인으로 하나가 추가 신작에 대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언제 조정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별점은 3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는 별점 3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다렸다가 매수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만나보시죠. 이번엔 경기 회복 시 가장 탄력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삼성 SDS고요. 하나투자증권 김수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스마트 팩토리 지속 성장이 전망된다. 근데 사실 이 스마트 팩토리랑 클라우드라는 시장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나스닥이라던가 뉴욕 증시에서는 이 종목들이 핫한데 그렇죠. 왜 유독 국내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S 그렇죠. 주가는 네. 이렇게 볼까요? 일단 이 레포트의 제목을 보면서 과연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저도 올라갈 생각했어요. 수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과연 삼성 SDS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까에는 저는 글쎄요라는 일단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삼성 SDS가 하는 일은요. 일단 삼성 전사의 이제 ERP-CM이라든지 이러한 이 IT, 물류 IT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보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실적의 파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주가의 이제 방향성도 굉장히 흐지부지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에 이 스마트 팩토리는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실적의 기대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삼성 그룹사 내에서만 지금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삼성 SDS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충분히 저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투자 의견은 매수였고요. 목표 주가 23만 원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왜 우리가 가장 탄력적일 것이다라는 거에 물음표를 붙였는지 아실 겁니다. 사실 저 때가요. 저는 제가 삼성 SDS의 주가를 본 이후로 가장 그렇죠.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때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길게 봐주시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최근의 부진 혹은 최근의 조정 이해할 만합니다. 왜? 그만큼 작년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 SDS는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그 레포트의 제목에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제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향후의 성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언제냐가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 SDS는 뭐 지금 가격에 사나 조금 더 내려오는 가격에 사나 최근에 등락률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부터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25만 원까지 엄청나게 높은 목표가를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역시나 문제는 언제냐. 시간. 그렇죠. 언제 움직일 것이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가격까지 갈 것이냐가 좀 염두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25만 원까지 이상의 한번 목표가는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손절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의 밀림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16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몇 점으로 마무리할까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별점 5개를 다 드릴 수는 없다. 네, 별점 4개를 드리면서 네. 당연히 그 별 하나를 더 주지 못한 것은 탄력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나 언제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별 5개 중에 4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우리가 언제냐, 얼마만큼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4점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2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이외에 김태성 팀장님이 오늘 꼭 봐야 된다라고 갖고 오신 공략주도 공개해볼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공략주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되긴 해요. 네. 그래도 일단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중에 저는 동진세미캠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부진합니다.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만큼의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장 중후반부에 이제 중화권 증시가 조금 꺾이면서 같이 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해당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떠한 테마, 어떠한 산업이 강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은 전기차가 될 수 있고 내일은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고 내일은 수소, 내일은 뭐 배터리 어느 섹터가 지금 엮여서 오늘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충분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이 뉴스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는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치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매력적이냐? 강력하게 올라가서라기보다는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좀 짚을 수가 있어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제도 시장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잘 지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오늘부터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요. 4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저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손절가는 굉장히 짧습니다. 25,000원.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되니까요. 손절가 25,000원 꼭 지켜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오늘 마지막 공략주로 제시해드렸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